자, 이어서 가는데, 뭐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얘기하다 보면 이제 한도 끝도 없긴 한데, 그래도 아까 그리고 아까 내가 뭐 하나 잘못 적어줬던데. 그 예시 중에 뭐 이런 거, 아까 그 윤서 과일이 뭐였니, 그거? 흰공. 그거 3C 2였는데 내가 3으로 쓴 거 하나 있었죠? 그거 고치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뭐, 2개 꺼낸다고 했는데 아까 33 썼더라고. 32죠. 2 빼기 x고 뭐 여기 4였나 2였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전체 개수와 나머지 개수 이렇게 맞추는 거니까. 뭐랑 잘못 적었더라. 아까 이거 참고인데 잠깐만 적어봐. 좀 아까 예시가 뭐였지? 귤 4개 배 6개였죠. 그러면 4C0에 6C3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얘기하다 보면 이제 한도 끝도 없긴 한데 이게 확률의 총합이 1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게 10C3하고 같아야 된다라고 했던 거잖아. 이게 왜 같냐 얘기하다 아까 끝났죠. 이거 혹시 왜 같은지 아세요? 배웠어 이거 우리. 왜 같아? 이형 뭐로? 뭐가? 맞는데 그건데. 아유 거기까지만 얘기하냐? 이게 그거였죠 원래. 자 이제 앞으로 이런 비슷한 상황이 나오면 다 이렇게 해결되는 거거든. 이항 정리 중요하잖아. 10C3이라고 말하는 게 요걸 전개했을 때 나오는 x 세제곱의 개수거든요. 요거죠. 근데 우리가 저거를 2개로 쪼개갖고 곱을 구할 수 있었다고. 1 플러스 x의 10제곱을 1 플러스 x의 4제곱이랑 1 플러스 x의 6제곱으로 쪼갤 수 있지. 그럼 얘네를 각각 전개한 거에서 세제곱이 만들어지는 항들을 싹 모아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건 이제 오랜만인데 이항 정리 어렵다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거 뭐 요거만 적을게. 뭐 이렇게 되겠죠? 밑에도 그럼 6제곱이니까 그런 식으로 적겠지? 6C 제로부터 시작해서 6C 1에 X에 1 쭉 가겠지 뭐. 그래서 이제 이 괄호하고 이 괄호를 분배 법칙으로 곱해가지고 그 세제곱항을 만들어 보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서 나온 세제곱항이랑 여기서 요 둘의 곱에서 나온 게 똑같아야 될 테니까. 같은 식이니까. 그럼 지금 얘랑은 누굴 곱해야 되는 거냐면 4C0에다 여기서 세제곱항을 곱해야지 곱해도 세제곱항이 되겠죠. 여긴 6C3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세제곱 계수 하나 만들어진 거지. 또 4C1이면 여기서 2개짜리 골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4C1 곱하기 6C2가 만들어지는 이렇게구나. 이 4C4는 쓰지 못할 테고 4C3을 마지막에 고른다고 치면 여기서는 6C 제로를 골라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게 x 세제곱의 개수가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거랑 같은 말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생긴 확률 질량 함수의 경우에 항상 합이 1이 됩니다를 우리가 확실히 확인할 수 있어. 이런 걸 통해서 이항계수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거 하나 확인하시고 이제 조금 더 가볼게요. 이산확률 변수인데 이산이건 연속이건 간에 뭐 연속은 나중 얘기고 결국 통계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조금 생각해야 되거든. 통계를 왜 해야 되냐? 제일 기본적으로 통계를 하는 이유를 고르세요. 그러면 그 대표값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 대표값 구하기. 결국은 요거 얘기하다 보면 어디로 우리가 흘러가게 되냐면 요즘에 내가 중학교 교육과정을 잘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 통계를 언제 배우니? 중3 때 배우는 건 알겠어. 한 번 더 배우잖아? 중학교 언제 배워? 몰라. 1학년 때 한 번 배우지 않아요? 아니, 그게 1학년 때 나오지 않아? 이렇게 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찢어먹고, 이렇게 해서 이거 살려보세요라고 하는 게 1학년 때 나오는 거 아니니? 줄기, 입그림 이런 거? 뭘 물어보겠냐. 작년에 배운 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때 배웠던 통계로부터 차근차근 오기는 와야 돼. 그래야 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지 좀 알 수 있긴 한데, 그걸 다 얘기하면 진짜 중학교 과정이 될 테고, 대표값 구하기에서 대표값이라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그래 우리가 잘 알만한 거 평균. 니네 평균하고 대비된 비슷한 의미를 갖는 그 대표값 뭐 있었어? 여기 있는 사람들의 뭐 평균적인 몸무게 뭐 이런 걸 하는 거랑 비교할 수 있는 비슷한 그 의미를 갖는 값이 뭐 있니? 그런 거 기억 안 나? 최빈값, 중앙값 이런 거 기억 안 나요? 제일 많이 나오는 값.
아니면 한가운데 있는 값. 그걸 대표값.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면 값이 30개 정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값에 대해서 궁금해했어. 그럼 내가 30개를 다 불러줄 수 없잖아. 뭔가 얘를 그 하나의 속성으로 딱 말할 수 있을 만한 값을 말하고 싶은데 제일 많이 쓰는 게 평균이죠. 제일 많이 쓰는 게 평균이고 그 다음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값을 말합니다가 최빈 값이고 그냥 여기 있는 값들 중에 딱 한가운데 있는 값을 말하는 게 중앙 값이거든. 이제 최빈 값이나 중앙 값은 계산의 대상이 아니잖아. 그냥 눈으로 보고 고르는 거니까 우리 이제 이 수학적으로 통계를 볼 때 계산할 만한 그 대상이 되는 그 대표값은 평균이죠. 평균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이라는 걸 볼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 고등학교에서 하는 내용이에요. 분산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표준 편차죠. 그래서 분산이 뭐고 평균이 뭔지는 아니까 표준 편차가 뭔지 이런 것들을 정의를 좀 잘 알아야 돼. 이런 데서 좀 부지런함이 필요하죠. 여기가 그냥 대충 넘어가갖고는 잘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균을 우리가 대표적인 대표값이라고 얘기하고 분산이랑 표준편차 같은 애들을 모아서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아나요? 중3이야 이건 내 기억이. 중3 때 평균이 나오는 단원 이름 알 턱이 없지. 그 산포도라는 말을 써요. 그 단원 이름이 대표값과 산포도야. 산포도라는 말은 흩어져 있는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자료를 놓고 걔네들 막 세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분석 중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평균하고 흩어져 있는 정도. 그 정도만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평균이 뭔지, 평균을 어떻게 구할 건지 그거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평균을 누가 모르겠나요? 우리 뭐 평균, 산술기하 평균 이런 것도 잘 알잖아요. 그죠? 그냥 간단한 예시를 하나만 들어볼게. 그냥 뭐 수학 점수 같은 거라고 하자. 점수를 좀 숫자가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 50점, 80점, 90점. 요거는 그냥 보고 이해를 해도 좋고 아니면 좀 필요하면 뭐 적어도 좋고 그래요. 그냥 지금은 통계라는 게 너무 우리가 배운 지가 오래돼 가지고 기억을 좀 되살리는 학생 수라고 할게. 우리가 이런 걸 도수라는 말을 쓰긴 썼었어. 50점짜리가 몇 명이냐 그냥 그 소리죠. 숫자는 떨어지길 원하기 때문에 2, 5, 3 같은 걸 쓸게요. 그 전체 명수를 따져봤더니 10이야.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갔었다. 뭘 얘기했었냐면 그 당시에 그 상대도수라는 말을 썼어요. 상대도수라는 말을 그때 썼다고. 상대도수 이거 뭘까? 상대도수 의미는 전체 대비 몇 명, 전체 대비 몇 명, 전체 대비 이런 거였었거든. 그럼 이게 10분의 2, 10분의 5, 10분의 3. 아, 상대도수 합이 1이네. 이제 이런 게 중학교 때 이제 용어로서 우리가 배웠던 거야.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너네한테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이 뭐 한 반이라고 치자. 10명. 이 반의 성적의 평균을 구하세요. 그럼 우리 분명히 어떻게 썼냐면 전체 10개로 나누죠. 근데 어떻게 해요? 50점짜리가 2명이고요. 80점짜리가 5명이고요. 이게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평균 구하는 방법이잖아. 90점짜리가 3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평균을 구했거든? 근데 평균을 구한 걸 지금 잘 보니까 어떤 구조로 이게 좀 바뀌냐면 저 점수라고 하는 뭐 별량 이런 말 쓰죠, 여기다가. 별량도 앞으로 자주 나오니까 좀 용어를 익숙히 해놓으세요. 별량. 벌써 저 별량 이런 말에 지치면 안 돼. 용어는 이제 막 쏟아져 나와요, 통계에서는. 50 곱하기, 요렇게구나. 10분의 2. 별량 곱하기 상대도수들을 계산해서 다 더하면 그게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랑 똑같네요. 80 곱하기 10분의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더하기 90 곱하기 10분의 3. 이 평균을 구할 때 그 별량 값에다가 상대도수들을 곱해갖고 다 더하면 그게 평균이 구해지는 거랑 과정이 똑같아. 구조가 똑같죠. 그래서 지금 그럼 배우는 걸 좀 생각해봐. 요 상대도수 있지. 이게 우리가 지금 한창 얘기하고 있는 뭐랑 같은 말이에요? 상대도수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랑 같은 말이야? 두 글자로? 확률이랑 같은 말이죠. 상대도수가 확률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확률이란 말을 쓰지 않고 상대도수란 말을 썼다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게 된 거지. 앞으로 그
평균을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별량에다가 확률, 별량에다가 확률, 별량에다가 확률 곱해갖고 모조리 싹 더한다. 그러면 그게 평균이 구해진다는 거야. 이게 평균을 구하는 방식이 돼. 그래서. 근데 지금 이게 우리한테 왜 필요하냐면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별량, 확률, 별량 이렇게 생긴 표를 사용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별량과 확률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는 방식이 지금 우리한테 딱 맞는 방법이란 소리야. 그래서 그 표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 한번 적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자, 표하고 이산,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 이산,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자, 이 표를 살짝 그려볼게. 이제 이미 통계를 한번 배운 친구들은 여기는 쉽게 느껴지는 것일 거야. 뭐 결론을 알면은 되게 당연한 얘기가 되거든. 자, 값들이 있어요. x1, p1, x2, p2. 여기에 중간에 뭐 xi, pi. 마지막으로 xn, pn 있다고 할게. 이거 확률 합은 언제나 1이 되겠죠? 자, 평균을 나타내는 방법. 평균은 두 가지 의미를 써요. 그냥 평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평균의 또 다른 그 명칭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기대값이란 말을 쓸 거예요. 평균이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 내가 시험을 봤다. 개망했다. 그래서 평균을 구해봤더니 평균이 50점이야. 이렇게 결과적으로 평균을 얘기할 때가 있고 평균은 그런 것도 있거든. 예측치죠, 예측치. 예측치야. 그러니까 뭐 아직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예측치. 그래서 기대값이란 말을 써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뭐 어떤 맨날 교과서에 나오는 거. 어떤 게임을 들어가야 되는데 게임에 뭐 입장료가 10,000원이야. 근데 내가 여기 게임에 들어갔을 때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이득이 9,000원이야. 그러면 안 들어가는 게 맞다. 뭐 이런 거. 그런 걸 하려면 내가 이 게임에 참여했을 때 평균적으로 따낼 수 있는 그 상금의 평균값을 구해봐야 미리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잖아. 평균은 그런 의미로 기대, 아직 벌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예측 이런 말도 있거든. 그래서 어떤 의미를 쓰냐면 기대가 뭐 expectation이잖아요. 그래서 E라는 용어를 써요. 이렇게 쓰면 그 X라는 값의 기대값, X라는 게 기대되는 값, 즉 평균이란 소리야. 근데 원래 평균을 M이라고 쓰기 때문에 M이라고 쓰죠. M 또는 EX 이렇게 쓰고요. 얘를 구하는 방법은 이 표에서 위아래를 싹 곱해서 다 더하면 돼. 그게 방금 이제 그 원리에 의해서 얘기했던 거죠. X1, P1, X2, P2. 모조리다. 하나도 빼놓으면 안 되죠. XN, PN. 이렇게 하면 평균이 구해진다는 소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지금 1, 2, 3, 4, 5 해서 N까지 한 번에 다 모두 다 구해서 합하죠. 무슨 기호랑 관련이 없을 수가 없냐면 시그마로 표현하는 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복잡하고 막 보기 싫다고 이 통계에서 시그마를 외면하기 시작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개 없어. 자, i는 1부터 n까지 뭐라고 쓴다? xi 그리고 pi 이렇게 쓰면 이게 그 평균을 구하는 방식이 돼요.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보편적으로 x 곱하기 p x는 x일 때 이렇게도 씁니다. 여기는 x를 이렇게 바꿀게요. 뭐 요건 이제 그 문제마다 다르니까. 어쨌거나 무슨 느낌인 거냐면 자, 요 느낌? 간략한 표현을 쓸게. 시그마 하고요. 시그마하고 그 별량 곱하기 그 해당하는 확률 이렇게 하면 그게 평균이 구해진다라는 거를 좀 이미지로도 좀 알아야 돼. 왜냐면 식이 복잡하게 나오는데 복잡하게 나와도 아 이게 요런 뜻이구나를 알면 크게 어렵지 않게 대처할 수 있어요. 이게 평균입니다. 평균. 별량이랑 확률을 그냥 곱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곱해서 싹 다 더해야 돼. 그래야 평균이 됩니다. 라는 걸 좀 아시고 조금만 더. 이제 분산 설명하는 것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책으로 가도 되거든. 평균은 사실 쉬워요. 분산이 조금 이해가 필요하고 두 번째 분산의 정의를 그리고 학생들이 얘기를 해볼까요? 이거 배운 사람이 있어야 물어볼 텐데 아이고 통계를 배운 사람 아무도 없죠. 기정이도 학통 한 번도 안 했지. 학교에서 안 했지. 준혁아 분산 설마 분산도 모르냐?
동훈아, 분산. 정의가 뭐야, 정의? 응? 아이고, 뭘 빼요, 평균에서. 뭐라고? 건주야. 애들이 구리고 애들 뭐라고 생각하겠어? 니네 2학년 내내 니네 1년 내내 평균과 통계 배웠는데? 빨리 말해줘. 분산의 정의. 건주 없어. 응. 아이고. 자, 이 예시를 가볍게 적어보죠. 그냥 숫자 떨어지게 적은 거예요. 뭐 이런 단순한 예시들을 많이 들게 될 거야.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한테 통계를 엄밀하게 설명하는데 한계가 좀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는 컨셉만 받아들이면 돼. 뭐 저걸 증명하라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자, 아까 대표값이라는 게 왜 필요한 거라 그랬냐. 그 평균이 왜 필요한 거냐면 누가 물어보는 거지, 우리한테. 이번에 시험 성적이라고 할게. 시험을 1반이 잘 봤어요? 2반이 잘 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 자, 잘 들어보세요. 65, 77, 80, 80, 92. 그 다음에 60, 70, 80, 90, 100. 그럼 누가 잘했게요?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결국엔 숫자 하나로 말하고 싶으니까 평균이라는 걸 생각해가지고 1반의 평균은 얼마고요? 2반의 평균은 얼마입니다. 아, 평균적으로 비교해봤더니 1반이 잘 봤네요.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대표값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대표값을 구해봤어. 그랬더니 뭐 일부러 내가 숫자를 맞춘 거라고 이거는. 얘나 공통적으로 평균이 80이 똑같아. 이것도 평균이 80이고 이것도 평균이 80이야. 그러면 지금 이 1반하고 2반의 성적을 비교하는데 정확히 잘 비교가 안 되죠. 그럼 내가 이거 다 가리고선 80만 보고선 1반하고 2반이 성적이 80이 똑같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 대표값이라는 말 옆에 삼포도라는 말이 붙는 이유가 뭐냐면 대표값을 보완해줘요. 삼포도가. 평균은 80인데 80 중심으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좀 판단할 수 있게 해주고 얼핏 봐도 뭐 흩어진 정도가 좀 다르죠. 그걸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슨 개념을 생각하게 되냐면 첫 번째로 편차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돼요. 편차. 편차의 정의. 정의 물어봐도 대답도 못하니까 그냥 나 혼자 할게. 편차는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야. 이거 다 중학교 때 배워. 즉 어떤 값으로부터 평균까지 떨어진 정도.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별량 마이너스 평균. 자, 그래서 1반 한번 해볼게. 귀찮지만. 근데 이제 대충 납득이 가는 친구들은 뭐 굳이 안 그려도 됩니다. 근데 좀 이게 나중에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 한번 적어볼게요. 별량. X지 뭐. 그 다음에 편차를 좀 적을게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니네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 좀 날 텐데. 별량을 쭉 적을게요. 65, 77, 80. 뭐 얼마야? 86, 92 적었어. 혹시 그거 기억 안 나니? 중학교 때? 뭔가 쭉 했는데 편차 칸에 여기 0이 적혀 있어. 그럼 거꾸로 이게 80이 뭐라는 의미였었어? 평균이라는 의미. 그런 거 중학교 때 배웠잖아. 중요하다고 막 선생님한테 손바닥 맞으면서 배우지 않았어요? 자, 편차를 적어볼게. 이게 80이 평균이니까 편차 제로야. 얘에서 80을 뺀 거라서. 얘에서 80을 빼 마3이에요. 만 15요. 이렇게. 얘에서 빼 마이너스 4죠. 6이죠. 6. 얘에서 빼 그럼 12야. 이렇게 됐어. 자, 그 다음에 2반도 한번 적을게요. 다시는 이렇게 할 일이 없다. 이거. 분산이나 그 평균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 계산하기 바쁘지 원리를 알 기회가 없는데 원리를 모르고 하다 보면 언젠가 한 번은 막히거든. 별량, 편차. 할게. 이건 이제 숫자 쉬우니까 60. 그냥 스스로 메꾸세요. 여기 뭐 볼 거 있어? 100. 한 명씩 있다고 치는 거지 뭐. 제로, 마10, 마이너스 20, 10, 20. 그러면 이제 보완할 준비가 됐다? 내가 평균은 80인데 1반하고 2반이 무슨 차이 나는지 좀 봐야 되잖아. 그럼 이제 물어본 거야. 그러면 혹시 1반하고 2반 중에 어떤 반이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어요? 라는 걸 질문을 받았어. 자, 대답해야 되는데 그럼 또 어떻게 대답해? 자, 잘 들어보세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 6, 10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마이너스 20.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또 뭐가 필요해? 얘네들을 한 방에 말할 수 있는 수치가 필요하지. 예를 들어 여기 편차를 갖다가 내가 평균을 냈더니 이게 5고 얘를 평균을 냈더니 이게 뭐 3이야. 그러면
일반이 평균 중심으로 조금 더 많이 퍼져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 편차의 평균을 구할 필요가 생겨요. 이거를 숫자 하나로 말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 제일 쉬운 방법이 평균이니까. 그래서 편차의 평균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논리의 흐름을 좀 이해하세요. 편차의 평균. 근데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던 얘기겠지. 뭐가 문제야? 편차의 평균을 구하려면? 편차를 다 더하면 언제나 얼마가 돼요? 0이 돼요. 망한 거야. 이거를 보완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편차 총합은 일단 평균 내려면 다 더해야 되잖아. 편차 총합은 언제나 제로가 되는 게 문제가 돼요. 그럼 이렇게 더해도 제로고 저렇게 더해도 제로니까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 이거 평균 가면 다 빵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산이라는 게 정의가 되게 이상하고 낯설기 때문에 이 얘기부터 출발한 건데 우리가 어떤 개념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곳까지 왔는 거냐. 편차의 제곱을 구해야 됩니다. 분산을 구하는 과정이 되게 이상하고 낯설거든. 편차를 제곱해야 돼. 근데 왜 제곱할 수밖에 없냐. 편차를 평균을 딱 말해주고 싶은데 편차는 평균이라는 게 구해지는 의미가 없어요. 다 어차피 제로기 때문에 합이. 그래서 편차 제곱을 평균 내요.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을 평균을 내면 저 부호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원하는 값이 나와. 자, 그래서 최종 결론에 도달했어.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이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그 값, 그거를 분산이라고 하는 거거든. 분산이란 말이 여기서 와요. 그래서 앞으로 분산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이제 정의라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고 안 필요할 때도 있는데 분산만큼은 정의를 꼭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 아마 이제 재평평제 분산 구하는 빠른 공식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 공식도 이거로부터 유도돼야 돼요. 분산입니다. 어떻게 쓴 거야 이거?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자, 그럼 이제 편차 제곱 평균 한번 구해볼게. 편차 제곱. 이렇게요. 뭘 구하겠어. 그냥 대충 쓸게. 225, 9, 제로, 36, 144. 이렇게 하면 더했을 때 제로가 안 되죠. 여기도 편차 제곱. 400, 100, 100, 400, 제로. 이렇게 되겠죠. 얘네를 더해갖고 5로 나누면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온다는 거야. 요거 계산한 것만 그냥 쓸게. 얘가 그럼 뭐가 나오냐면 더해서 5로 나눠요. 82.8이 나와. 이건 숫자 좀 떨어지겠는데 이건 200이 나와요. 그럼 어때? 흩어진 정도가 얘가 크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이제 두 집단을 놓고 상대적으로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 이제 분포를 좀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편차 제곱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 그럼 이제 값이 이렇게 뻥튀기가 되죠. 근데 이제 그럼 그걸 나중에 되돌려주면 좋겠지. 그래서 무슨 개념을 생각해?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죠. 제곱했던 거 다시 되돌리는 거야. 루트 분산. 걔를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부르는 거잖아. 표준 편차. 이제 기본적인 용어 설명들은 이렇게 돼요. 평균이 뭐고 어떻게 구하고 분산은 왜 구하게 되면 그 와중에 나오는 편차나 표준 편차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이런 것들 좀 아시면 되고. 그러니까 결국 표준 편차라고 해도 루트 82.8 표준 편차 루트 200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1반, 2반 얘기만 좀 지우고 용어를 좀 적을게요. 자, 분산이라는 게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베리언스라는 말을 써서 이제 V로 쓰거든요. 아까 EX 말고요. VX. 분산의 정의 잘 적습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 여기 있는 표기들은 좀 다 외워줬으면 좋겠어. 우리 평균이라는 걸 쓸 때 어떻게 썼어? 아까 expectation을 썼죠. 근데 누구의 평균이냐면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 아니야? 편차죠? 편차 제곱의 평균. 이런 표기들이 막 나온단 말이지. 그러려면 니네가 분산의 정의를 알아야 돼. 저게 외운다고 외워지겠냐고. 그러니까. 그쵸? 자, 이 구조를 다시 써볼까요? 요만큼이 편차예요. 별량 마이너스 평균으로서 그것의 제곱. 편차 제곱의 밖에 expectation은 평균을 뜻하는 거니까 평균. 이렇게 쓰실 수 있고. 자,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중학교 때 아마 이거 배웠을 거야. 분산을 빨리 구하는 방법을 배웠을 거라고. 실제로 이거를 다 해서 분산을 구할 수가 없죠. 그 분산을 빨리 구하는 방법을 한번 지금 증명해 볼 테니까 그거 한번 잘 봐서 그건 중요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적을 거면 적으시고. 통계는 좀 꼼꼼하게 필기를 해줘야 돼. 이거 그 개념에 공백이 생기면은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막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한마디만 더 하면 개념 문제 좀 그만하고요. 책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괜찮아? 채우야 괜찮지? 여기까지? 중복조합 잘 모르는 거랑은 별 상관없죠? 자, 봐봐. 아까 이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슨 기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영이나 무슨 기호를 잘 써야 된다 그랬어? 그래, 좋아. 자, 여기 옆에다 잠깐만 써볼게. 아까 그거 좀 확장시켜서 써볼게요. 그 x의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글쎄 이게 왜 어려운지 난 납득이 안 가는데 여기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지점 중에 하나야. 아까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럼 봐봐. x의 평균을 구할 때가 여기에 x를 쓰고 x의 확률을 쓰라는 소리인 거거든. 이게 늘 매치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요?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뭐 이제 곧 이런 게 나올 텐데 x의 제곱의 평균, 제곱한 것의 이거 제곱한 다음에 평균 구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시그마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i는 1부터 n까지 당연히 x들의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할 거 아니에요. 그게 항상 여기에 뭐가 바뀌면 그게 그대로 매치가 되면 되는 거야. x제곱이면 여기도 x제곱이면 돼. 세제곱이면 세제곱하면 돼요. 2배 하면은 여기도 2배 하면 돼요. 그런 성질 하나만 더 쓸게. 예를 들어서 이 x의 평균을 x를 2배 한 다음에 평균을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여기다가 EXI라고 쓰면 돼. 그리고 확률이야.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 평균을 구하라고 할 때는 그 변량을 그대로 적고 걔 확률을 곱해주면 됩니다. 가 일단 기본 아이디어거든. 시그마를 잘 써야 되죠. 평균을 잘 쓰면. 자, 그럼 봐라.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게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즉 얘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내가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 늘 별표를 쓰는데 그 걱정이 돼서 별표를 쓰는 내용은 항상 걱정이 현실이더라고. 별표를 써봤자 소용이 없던데. 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죠.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볼게요. 그럼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여기에 누가 와야 되는 거냐면 편차의 제곱이라는 애가 그대로 와야지 걔의 평균을 구할 건데 그럼 그걸 식으로 쓰면 x, i, 마이너스 평균 제곱 편차 제곱 온 거야. 그럼 이것만 쓰면 안 되죠.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니까 거기다가 확률을 곱한 다음에 다 더하면 된다는 소리잖아. 요게 이거를 시그마로 바꾼 거야. 요거 바뀌는 게 잘 돼야 돼. 저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 저부터 지금 쭉 밀고 나가볼게. 그래야 이제 뭔가 공식에 도달하거든. 괜찮니? 자, 요 무슨 내용인지 납득이 가셨죠? 이거 이제 지울게요. 좀 적고 있나? 준혁아 이 정도 기억나잖아. 그치? 그래서 안 쓰는 거 아니야? 구리고 상담. 오늘 이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괜찮아? 괜찮아? 이거 지울게. 이거 전개하세요. 전개해서 우리 이제 시그마 뭐 분리하는 것 정도는 아니까 내가 전개하고 좀 분리해 볼게. 여기 x, i의 제곱에다가 pi가 하나죠. 그렇지? 그 다음에 전개하면서 이제 상수로 뺄 수 있는 거 다 빼고요. 여기 그러면 이 m은 바깥으로 좀 빠져도 될 것 같고 i가 붙어 있는 애들은 못 빠지잖아. 우리 시그마에서 뺄 수 있는 게 있고 뺄 수 없는 게 있지. 두 번째는 이 xi, m 그리고 pi니까 여기 xi, pi 이렇게 돼요. 아니 가운데 항을 전개하면 이 xi, m 그리고 pi니까 뺄 건 빼고 못 빼는 거 못 빼고 시그마 분리하고 더하기 마지막은 요 m제곱에다가 p를 곱하게 되니까 m제곱 바깥으로 뺄 수 있죠. 실수배로 m제곱 그리고 i는 1부터 n까지 pi 이렇게 됐어요.
저거 하나하나의 의미를 좀 보세요. 요게 뭐지, 의미가? 아직 이름이 익숙하지 않을 텐데. xi를 제곱한 거, 제곱한 것의 평균. 그럼 다시 이 표현으로 되돌릴게. 무슨 소리냐면 평균은 평균인데 제곱한 것의 평균. 각 별량들을 제곱한 다음에 평균 구하라는 소리야. 뭐 가능한 얘기지 뭐. 그게 표기가 이렇게 된다고. 지금 이 바뀌는 게 좀 어색하면 안 돼요. 자, 빼기 2m. 우리 요게 뭐야? 외워. 이게 뭐야? 민수야, 여기 뭐니?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인데 요거랑 좀 같은 표현으로 쓸까? 이거 m이죠. 그럼 여기 2m 제곱이라고 쓰면 좋겠네. 그치? 자, 더하기 m 제곱에다가 요거는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의미. 그래. 확률의 총합. 끝. 그래서 나온 공식이 뭐냐면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m제곱인데 우리 m을 좀 이거랑 옆에랑 기호를 통일시킬까? 그럼 이렇게 써도 같이 그 평균의 의미죠. 그래서 아마 중학교 때 이걸 내가 배우는 걸로 알아. 잘 모르겠지만 평균을 구하는 제일 우리가 간단한 방법을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으로 구합니다. 제곱한 것의 평균에서 평균 구한 거의 제곱으로 구합니다. 그게 이 분산 구하는 원리가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이 정의를 시그마로 다 바꿔가지고 그 식을 정돈하다 보니까 나오는 결과라고. 그래서 앞으로 분산 구할 땐 이렇게 많이 하긴 할 거야. 뭐 아마 중학교 때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 안 나온 사람들한테 중학교 얘기 해서 미안한데 제평, 평제 그렇게 해죠. 제곱의 평균, 평균의 제곱. 이거 좀 헷갈려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분산을 구하는 쉬운 방법, 빠른 방법, 그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3번은 이제 뭐 간단한 얘기라서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요, 이제 기호를 좀 정리해 볼게. 표준 편차 하기 위해서. 자, EX를 M이라고 우리가 적죠. 평균. VX잖아요. 지금 저거. 베리언스라고 그랬지. 그리고 시그. 새로운 기호가 나올 때마다 이 엄습하는 불안감. 이상하게 쓰지 마. 시그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의 소문자야, 소문자. 이렇게 돌렸어. 그래서 그 표준 편차를 시그마로 쓰거든. 시그마 X. 얘는 다 대문자로 쓰고 얘는 소문자로 써요. 시그마 X라고 쓰고 얘처럼 그냥 하나짜리로 이렇게 그냥 시그마라고도 써. 그래서 그 연유로 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씁니다. 표준 편차의 제곱이기 때문에. 잠깐만. 요렇게 그럼 써줄게. 얘는 루트 분산이고, 근데 얘를 시그마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걸 시그마 제곱으로 쓴다. 표기법이에요. 표기법. 그쵸? 그러니까 표준 편차 얘기를 하면서 그냥 한번 정리했어. 용어, 표기. 용어와 표기. 그게 통계는 전부 다라고 봐도 돼. 뭐 어려운 얘기가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그 짱 중요한 유형을 봐야 되는데, 블랙은 지금 볼 수 있는 책이 아니고 짱 중요한 유형 없는 사람. 아니? 없어? 본 책 없어? 그래? 그 통계 새 거라고 그랬잖아. 내가 뽑아올게. 니네 통계는 그거 쓰기로 했. 근데 오늘 통계를 나갈지 몰라서 못 갖고 왔을 수도 있는데, 아마 그거 통계 부분은 새 거라 이 책을 쓰는 게 제일 좋을 건데. 그러면 별 수 없이 잠깐만 끊자.